이게 무슨 그림인가요? 옛말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평안감사도 제가 지금 고만이라고. 평안감사를 사람들이 왜 가려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평양에 갔던 평안감사가 환영받는 잔치죠. 그 잔치가 보통 생각하는 잔치와 굉장히 다릅니다. 엄청 화려하고 삐까번쩍하고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 그림이거든요. 새 그림 가운데 첫 번째 그림이에요. 그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먼저 개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그 보통은 이제 평안감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보통 정식 명칭은 관찰사죠. 평양의 시장이기도 하고 평안도의 이제 도지사이기도 한데 문제는 지금에 있는 시장이나 도지사보다 힘이 훨씬 셌죠. 왜냐하면 행정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법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군사권 특히 평안도 같은 경우는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더 힘이 셌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의 관찰사하고는 다른 힘이 있었어요. 어떤 의미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그 세금 거둔 거를 중앙정부는 안 보냅니다. 예? 세금을 중앙정부를 안 보내요. 그 비용을 가지고 중앙정부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 관찰사가 자기가 쓸 수 있어요. 여기가 국방의 요충지대잖아요. 중국하고 오가는 사신들의 주요 통로이기도 하고 돈 쓸 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의 관찰사보다 힘이 어마어마하게 셀 수밖에 없죠. 좀 더 열려 있었던 거죠. 왕 입장에서는 그럼 진짜 자기한테 제가 좀 그 얘기하려고 예. 했는데 엄청나게 충성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는 거겠네요. 그런데 보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딴 마음 먹으면 큰일 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체제공이었을 가능성이 좀 있다는 얘기가 있네요. 네, 뭐 자료 보면 체제공에 부임했을 때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그 체제공이 평안 감사를 했었어요? 네네. 1786년에 부임했다고 나오네요. 그럼 뭐 거의 일치할 가능성이 높겠네. 얼굴도 체제공 얼굴인데? 그렇게 보이시나요? 저 호화를 누리고 지금. 그래서 아마 가운데 저기 앉아있는 저 파란 옷 입은 저 사람 아니에요? 네, 바로 파란 옷 입은 사람이 평안 감사입니다. 그래서 근데 관찰사가 이렇게 넉넉히 춤추고 놀고 있지는 않아. 그래서 이 그림 자체가 평안 감사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었는지, 파워를 갖고 있었는지 한눈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특히 여기가 잔치가 또 유명했던 것 같아요. 또 평양 지역이 또 유명했던 게 기생들이 또 유명했잖아요. 평양 기생이 유명했죠. 네, 유명했습니다. 돈이 많이 몰리는 도시다 보니까 이게 엄청납니다. 바로 저거 뭐 배 세 척을 연결을 해서 그에 큰 자리를 마련했는데 거기에 많이 모여있죠.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이렇게 기생들이 쫙 있네요. 네,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야. 관에서도 기생을 이제 데리고 있기도 했었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엔 관기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네, 여기가 아마 관기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관기가 아닌 기생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쪽에 그 춤추는 기생들이 좀 있는데. 예. 춤추는 기생이 잘 표현이 된 데는 이제 부병로에서 연애하는 장면, 그리고 처용모를 추는 장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 가지고 이제 검모를 하는 장면. 여기가 처용에 탈을 쓴 거거든요, 여기. 당시에는 이런 연애가 이렇게 약간 이벤트였군요.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잔치 이벤트. 엄청 큰 이벤트였겠죠. 볼거리가 지금보다는 좀 덜했을 테니까 이런 잔치 한번 벌어지면 평양 사람들한테는 아마 엄청난 행사였을 것 같아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저기 관찰서부터 하인들까지 뭐 평민, 양반, 군인 다 들어와 있네 안에. 온갖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관찰서부터 시작해서 아전, 포절, 그다음에 인근에서 왔던 군수가 데려왔던 시종들, 그다음에 평양의 양반들, 그다음에 일반 백성들, 그리고 온갖 사람들이 이 그림에 다 들어있고요. 그 세폭의 그림 속에 사람을 또 몇 명 있는가 세본 사람이 있어요. 이거 뭐 세기 어려울 것 같지는 않지만 아니 어렵나? 몇 명 정도. 글쎄요. 여기에 밑에 지금 횃불 들고 같이 노는 사람, 가족들, 백성들. 그래서 이 그림에서만 등장하는 사람을 세보니까 1374명이 등장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1374명. 그리고 세 그림 다 합치면 2509명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제일 많은 사람이지. 여기가 제일 많죠.
이게 판타지인가요? 실제 그러니까 생각하시기에 그러니까 판타지는 약간 뭐 태평 성대를 꿈꾸는 그런 그림도 있을 수 있잖아. 아니면 약간 그 실제 상황을 표현한 건지. 이게 실제 상황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에 관련된 어떤 기록들이 있을 텐데요. 근데 그거 근거로 해서 이제 그린 거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 한번 디테일을 한번 가볼까요? 네네.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분홍색 입은 한복에 분홍색 한복은 또 처음 봤어요. 분홍색은 보통 머릿속에는 별로 없잖아요. 네. 애기 민족에서 하얀색 나는데 우리나라 의복 중에 그렇게 컬러풀한 분홍빛도 있고요, 옥빛도 있고요. 이렇게 그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 대부분 하얀색 옷을 입고 아니면 좀 직급이 높으면 이렇게 좀 다른 형식의 옷을 입고 했는데 양반들의 옷이나 일반 남자들의 옷이 이렇게 분홍색은 처음 봤어요. 원래 좀 이렇게 분홍색을 쓰기도 했나 보죠? 생각보다 색깔을 굉장히 많이 입었다고 아,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깨고 싶어하는 것들이 그거잖아요. 선입견. 우리가 몰랐던 네. 역사에 우리도 모르게 갖고 있던 이 선입견들을 깨는 그런 것들이 저는 거죠. 눈으로 보면서도 의심하게 되는. 지금 현재 시각으로는 핑크색은 분홍색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색깔 이런 선입견이 있으니까 옛날을 지금 기준으로 보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떤 선입견이 깨지냐면 우리 왜 판타지나 퓨전 사극 같은 거 드라마 보면 되게 멋진 연예인 한 아이돌 같은 남자가 선비가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 거 보면 아우 그냥 퓨전 사극이니까 저렇게 이쁘게 입었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생각 많이 하죠.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거 봐가지고는 그 이상으로 옷들을 멋있게 입고 지금 한 요 그림 좀 확대한 거 몇 개만 좀 남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제 확대하면 예. 여기가 이제 평안감사예요. 거기 남색 옷을 입고 있죠. 남색 옷을 입고요. 앞에 분홍색 옷들도 있고요. 그런데 정말 너무 특이한 거는 양반들 선비 양반 뭐 평민 포함해가지고 대부분 다 갓을 썼어요. 근데 가 표현한 것도 다 달라요. 비슷한 것 같은데 갓이 다 얼굴 다양해요. 각도는 다 달라요. 잘 생각해보면 어떤 한 사회에 잔칫날 사람들이 모였는데 남자들이 다 모자를 똑같은 형식으로 다양한 모습을 가진 똑같은 형식으로 그 갓을 쓰고 있다는 나라가 많아요? 아마 그런 나라는 드물지 않을까요? 약간 좀 독특하지 않아요? 신선노름하는 사람들 나라 같지 않아? 이렇게 신선노름이라는 표현은 애매하지만 이 의복이 색깔과 디테일은 조금씩 다른데 각각의 자기 나름대로 스타일들이 있는데 성인 남자는 다 갓을 쓰고 있어. 저게 저는 전 세계적으로 저렇게 모든 사람들이 갓을 쓰고 있는 그거는 참 특이한 것 같아. 저기 갓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선비부터 일반 양반부터 다 하나씩 갓을 쓰고 있네요. 그 조선 말에 왔던 선교사들이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표현을 할 때, 우리나라 표현할 때 모자의 나라 라고 표현을 하는 기록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외국인들이 봤을 때도 굉장히 생소했을 거예요. 사람들 머리에 뭔가를 다 쓰고 다니니까 그게 아무래도 낯설게 보이기도 하고. 아니 혹시 그거 아세요? 왜 이렇게 뭘 쓰고 다녔을까 그런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면 아마 그 신분하고도 연결할 수 있겠죠. 신분. 신분에 따라 가지고 쓰는 모자의 종류가 달랐으니까 갓도 모자의 한 종류잖아요. 멀리서 보고도 그 사람의 신분을 대략 유추해내고 판단 내릴 수 있는 게 충분히 가능했겠죠. 근데 그게 나중에 보면 다른 것도 패션으로 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겼지만 나중에는 뭐 여러 가지 패션이 결합이 되면서 다양해지고 그랬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진짜 일반인들은 거의 다 갓을 썼네요. 네, 겉을 거의 다 썼죠. 네, 저 위에 여기 악공들도 다 여기 악공들이거든요. 악기를 연주는 악공들도 다 이제 갓을 이렇게 쓰고 또 여기 또 뭐 군인들은 다른 종류의 또 모자를 쓰고 저 가운데 있는 군인은 머리에 또 이렇게 나비 모습 같이 이렇게 뭐 장식을 했어요. 장식을 했네요. 네. 이렇게 멀리서 봐도 그냥 확 눈에 띄게 장식을 했죠. 뭐 옷 색깔도 좀 완전 다르고요. 저 군인이에요? 네, 여기는 군인들입니다. 여기. 군인들. 저기 저 군인 남자들 얘기하고 저 군인은 자고 있네 여기. 저 졸고 있네. 담배 피고 놀고 담배 피고 있구나. 있어요. 땡땡이 까고 있는 거네. 네네.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여기
또 시야에서 벗어난데 딱 여기 있는 사람. 연애 자리니까 일반인들도 술 먹고 많이 그러잖아. 근데 술 먹고 헤매는 사람이 많이 보여요. 잔치날 술이 빠질 순 없잖아요. 이렇게 술 파는 사람도 나오고요. 술 파는 사람 있으면 술 먹고 취한 사람이 우리도 당연히 지금 이렇게 나오죠. 가끔씩 이렇게 잔치나 축제 하면 술 먹고 이렇게 난동 피거나 저쪽에 자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 그런 네네. 분들이 가끔 보이는데. 이 그림에도 숨은 그림처럼 몇 사람을 표현해 놨어요. 네, 술 먹는 사람 좀 보여주세요. 연광정에서 잔치 벌이는 그림 중에 요게 보면 앉아 있는 요 사람 술 취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지금 주변에서 걱정하고 있고 지금. 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장면이 딱 봐도 이제 너 왜 그래 지금? 네. 정신 차리려고 있는 딱 봐도 보이네요, 이게. 네, 딱 봐도 보이고 네. 부병로에서 연애하는 장면에도 또 네. 나와요. 이게 부병로에서 연애하는 장면에도 쭉 나오는데 여기 술 파는 사람 있다, 술 파는. 동네에서 또 술 꼬맹이가 술 네. 파네. 네, 여기도 보면 여기 이제 잔술 이렇게 받고 있는 장면이고 쭉 올라가면 바로 성벽에 기대서 앉아 있는 요 사람. 그래서 요 사람을 술 취한 사람을 볼 것인지 아니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대서 얼굴이 발그레하게 표현한 거 보니까 술 먹은 사람, 술 먹고 힘들었겠는데. 술 먹고 힘들어. 네, 술 먹고 지금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음. 여기 요 그림 보면 술 취한 사람을 부축하는 사람. 술 취한 양반. 예, 예. 갓도 저기 막 더 넘겨놓고 가도 지금. 넘어갔죠. 예. 그래서 여기 술 취한 사람. 네. 또 술 마시면 또 싸움 벌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싸움의 장면도 여기 살짝 나옵니다. 또 아래쪽에 있는 사람 술 취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뭔가 시비가 붙었어요. 멱살 여기 잡고. 군인 같은데 군인하고 지금. 네, 여기 시비 붙은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음. 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 이 그림의 장면마다 술 취한 사람을 한두 명씩 넣어놨어요.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 저기 술 취한 사람 모아가지고 술잔 세트 만들 굿즈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엄청난 인기가 많았죠. 그 매출이 그 술잔 세트가 15억이었던가? 15억이나요? 네, 어마어마하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박물관에 실제로 가봤을 때 그 술잔만 사러 간 사람도 봤어요. 전시를 보러 갔다기보다 그렇구나. 네네. 재밌네. 놀라운 거는 이 그림 속에서 그 사람들만 찾아가지고 그거를 굿즈로 만들었다는 발상이 술잔이니까 재밌는 방식이죠. 근데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기 애들 막 싸우고 있네. 애들이 나왔네. 애들. 저 청년들이구나. 저 정도면. 네, 저 정도면 뭐 청년이긴 한데 네. 여기에 이제 아이들 장면도 여러 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연광정 연에도 보면 그 평안감사 주위에도 아이들이 있거든요. 알아보니까 관아에 소속된 아이들이더라고요. 일반 양반 애들 아이는 아니고요. 관청에 소속된 아이들인데 옷을 굉장히 또 잘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정말 구경하고 싶은 아이들. 어디? 앞에 여기 보면 아이들이 있죠. 앞에 어른들이 벽을 쳐서 볼 수가 없는데 이 아이들도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죠. 여기도 있네. 예. 네네. 거기 어른들 좀 비켜달라고 애를 쓰는데 사실 어른들도 자기 보기 바쁘니까 안 비켜주는 거죠. 볼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행사하는 장면. 거기 부병루에서 연애하는 장면을 보면 정말 아이들이 어른들 못지않게 정말 보고 싶은 거죠. 그래도 탑 옆에 몰래 지금 이 틈바구니로 정말 걔는 보는 앞으로 아이들. 갔네, 그래도. 네, 이렇게 몰래 앞으로 가서 아. 보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아이뿐만이 아니라 좀 더 높은 데로 올라간 아이들도 있어요. 비석 위로 올라가는 아이들. 기어 올라가서 높은 데서 어떻게든 보려고 애쓴 아이들의 모습이 있고요. 근데 아예 더 높이 올라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는 비석이 아니라 아예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있죠. 제일 잘 보이는데 잘못하면 떨어질 텐데. 불꽃놀이 보려고 몰래 저기 올라가가지고 저기. 네. 예. 네, 이러한 장면들 곳곳에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런 장면은 옆에 책을 끼고 이제 서당에 가려고 하는데 또 눈은 연애하는 장면 쪽으로 가는데 앞에 있는 포졸들이 오지 말라고 하는 듯한. 그 다음에 파란색 옷을 입은 아이 머리에 보면 노란색 갓 같은 걸 썼는데 모자를 썼는데 네. 아마 저게 초립이라고 할 거예요. 관례를 치르는 아이들이 썼다는 어떤? 관례, 성인식했던 아이들이 쓴. 네, 우리가 아는 그 홍길동의 이미지네요. 파란색 그러니까 초립동. 네, 저기 초립동이. 네. 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이나 글들이 떠오르는 이런 장면들도 있습니다. 이게 다 평양이라는 성의 대동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네. 여기 보니까 아까 물 파는 사람들이 있던데. 물 파는 사람들이
여기 그림에 또 등장을 합니다. 또 네. 평양하면 또 물 장수가 또 유명하잖아요. 예. 이 대동문을 통과하는 사람 아래를 보면 물장수들이 물찌개지고 가는 이런 장면들도 있고요. 그래서 평양 같은 경우에가 물장수로 유명하게 된 게 아마 풍수지리하고 연관을 많이 시켜서 그래서 여기 평양의 모습 자체가 배의 모습과 닮았다고 해서 우물을 파게 되면 배가 가라앉는다. 아, 그럼 평양에서는 우물이 자재되거나 없고 일반 민가에서는 네, 그래서 그 우물을 아마 가급적이면 파지 않았던 것 같고 또 옆에 대동강이니까 거기서 물 길어다가 사 먹기도 그럼 하고. 이동해서 팔고 이제 네네. 이렇게 물 먹는 시스템이 그렇게 된 네네. 거군요.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는 또 다른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세폭이라고 하셨잖아요. 다른 그림 큰 게 네네. 세 가지만 근데 세 가지 그림 전체적으로 이게 무슨 그림이죠? 이게 대동강변에 있는 연광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는 연광정 연회도고요. 연광정 연해도. 네네. 근데 잔치가 여기서 또 잔치를 했으면 또 다른 데가 또 잔치를 합니다. 네네. 구병루거든요. 평양의 명소 중에 하나예요. 구병루. 근데 실제로 여기는 절이거든요. 영명사라는 절인데 그 절 안에 구병루라고 하는 아주 멋있는 정사가 있고요.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게 대동강이고요. 그 밤이죠. 대동강에서 이제 밤에 횃불을 들고 밤에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거 누가 그렸어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전하기로는 김홍도가 그렸다고 전해지긴 하는데 연구자들은 김홍도가 그리진 않았을 거다. 다만 궁중에 소속된 화원들이 그렸을 거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림에는 단원 글씨는 있어요. 단원이라고. 근데 그게 단원의 필체하고 약간 다르고요. 도장 찍힌 것도 있는데 단원이 썼던 도장하고 약간 좀 달라서 후대에 아마 그려놓지 않았을까, 도장을 찍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그림들 자체가 현대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많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계층이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같이 연애를 즐기고 했다는 게 보여지고 또 각각의 계층들이 다 다양한 자기 성격과 캐릭터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죠? 조선시대 복식을 우리 전통을 살리기 위한 복식이나 이런 건물 형태, 특히 복식, 이런 거, 모자 이런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겠네요. 네, 이러한 자료들이 이제 복식사를 연구하거나 재현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요. 그 평양감사 향연도 이제 잔치 그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행사와에 관련된 그림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그림들을 통해서도 그 당시에 입었던 옷들, 하며 음식이며 또 이러한 것들을 연구를 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죠. 네. 이렇게 그 조선 시대 조선 후기에 이런 떼샷으로 다양한 인물상과 어떤 사회상을 보여주는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식의 그림 표현 방식이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외국에도 많이, 제가 중국은 잘 모르겠고 서양에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서양에서 굳이 따지면 그 풍속화가로 유명했던 브류겔 정도? 거기에도 사람들의 생활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서 잘 표현되어 있는데 근데 그러한 그림의 결하고 또 이 그림하고 또 그림의 또 결하고 좀 더 다르죠. 마치 그 당시를 상상해서 그린 것 같지만 실제로 모든 건물과 사람들의 모습과 이런 것들이 마치 스냅샷을 찍어 놓은 것 같은 그림이라서 너무나 큰 도움이 되긴 하겠네요. 우리 그림도 되게 세밀하고. 그래서 이 그림이 생각 외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알려져 있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이 그림을 활용하게 되면 1700년대, 1800년대 조선시대의 모습이 한 단면을 생생하게 전할 수가 있는데 이 그림이 많이 소개되지가 않아서 술 취한 사람 정도만 널리 알려져 있고 사실 이 그림 속에는 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기록보다도 중요했던 그림이 아닐까